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원리를 자연의 법칙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해가 되게. 친구를 만나시면 친구가 사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이 원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이치에 맞게끔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한다 안 그랬어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흡수해야만 네가 똑똑해지는데 스승이 가르치는 진리는 내가 듣기만 하면 돼요. 듣는 걸 어떻게 듣는다? 깨끗이 그냥 티 없이 듣는다. 의심 없이 내 지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그래서 진리를 받는다라고 하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면 돼. 그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준다라는 소리예요. 뭐 어떻게 주냐? 말로 가지고 네가 이해되게끔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듣고 흡수를 하니까 이치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스스로 물리가 터지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과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물리가 터져요. 그럼 지식은 기억에 남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님이 이렇게 이치를 풀어주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해는 돼서 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내 영혼으로 쏙 들어가요. 쏙. 이해가 된 거는 영혼으로 쏙 들어가니까 기억을 내가 꺼내려고 그래도 잘 안 나와요. 금방 들은 건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한 시간만 돌아다녀 꺼내려고 하면 안 나와요, 이게. 왜? 네 영혼에 들어가 버렸거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쏙 들어가면 이건 네가 기억을 해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지식도 영혼에 들어가 있는데 지식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많아요, 이게. 원답이 아니라서. 그러면 진리로 교육을 받으니까 이 송송 구멍 뚫린 데 들어가고 자리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너가 갖춘 지식이 밀도가 높아진다. 밀도가. 그 안에 들어가 숨을 붓는데 네가 왜 꺼내? 그렇게 조금씩은 이래 할 수 있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 구멍 뚫린 데 그런데 송송한 데 다 들어가 붙는데 어떻게 자 핀세트처럼 자꾸 조어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 진리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해서 이제 가르쳐 주면 그걸 써먹으려고 자꾸 기억해갖고 조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덩신짓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의 밀도가 차가지고 이게 질이 높아져요. 그래 되면 그 사람을 실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자. 밀도가 높아진, 내 영혼의 밀도가 높아지면 지혜가 나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상식이 있을까? 상식은 다 깨져요. 밀도가 높아지면 상식이 깨진단 말이죠. 깨지고 새로운 답으로 전부 갖추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가르침을 받고 자꾸 채우고 밀도가 생길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거기에 내 지혜가 나온다라는. 지혜는 상대 말을 잘 들었을 때 지혜가 나와요. 상대가 말도 다 안 했는데 끊어버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절대 지혜가 안 나와요. 천년 만년을 해도 안 나와. 상대한테 필요한 답이 안 나오니까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되지.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홍익인간이라 했는데 상대 말을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
상대가 말을 할 때 자기가 어려운 것든 아픈 것든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아픈 거를 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파. 네가 힘든 이야기를 이때까지 지낸 걸 쫙 정리해갖고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 네가 어려워 보지도 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그런 법칙에 진리에는 없어요.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상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줘야 돼. 상대가 힘든 것을 말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힘들어야 돼.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눈물이 술술술 나와야 돼. 그걸 다 듣고 나면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말이 싹 나오는 게 그게 지혜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같이 쓸어 안으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아프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말.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지혜. 상대가 아픈 것도 모르면서 상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법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은 지식을 갖춘 데다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써야 돼요. 그 지식을 못 쓰면 너희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를 않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상대의 아픔을 모르는 자는 상대를 절대 도울 수 없느니라. 이 국민의 아픔을 알아야 국민을 도울 수 있고 세계가 힘든 걸 알아야 세계를 도울 수 있고 인류의 지도자가 되려면 인류의 아픔을 알아야 돼. 모르면은 인류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 앞으로 미래는 지식을 갖춘 자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이 이 지금 지상에서 운용이 되는 시대라 이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장님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식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세상을 이끄는 거지 내가 몸소 손발로 뛰다닌다고 세상이 이끌어지질 않아요. 요런 세상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지. 지혜를 열은 사람이 하는 말은 지혜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존경받아요. 내 한 사람한테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하시면 한 사람한테 존경받을 것이고 10명한테 지혜를 열어서 그분들이 이해되게끔 말씀하시면 10명한테 존경받을 것이고 1억 명한테 지혜를 열어서 말씀하시면 1억 명한테 존경을 받을 것이야. 여기 앞으로 미래 세상입니다. 스승은 누구 편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모든 이들, 지도자들 모든 이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어떤 편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 우리가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빛나면 어떻게 된 내가 너가 좋아서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빛나게 활동을 해야만 저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이 사회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 컸어요. 다 컸으니까 클 때는 책사도 필요하고 승생도 필요하지만 다 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인류의 스승이 필요한 거지 책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사들도 스승을 만나고 나면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책사들은 원래가 일어날 때 힘이 없을 때 주군을 한 분 모시고 주군을 일으키는데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상은 다 일어났어. 근데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주군을 모시지 않아요. 누구든 제자들이지 도와달라 하고 오면 다 제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내 주군이 되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 잘 나가도 내 주군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제자로 삼아주죠. 그게 스승입니다.
요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갖고 대한민국은 이 공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스승이 무엇인지, 성생이 무엇인지, 멘토가 무엇인지 요런 걸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누구를 대할 때도 나는 지금 멘토를 만났다든지 나는 성생을 만났다든지 나는 스승을 만났다든지 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 비메이크로 그냥 세상을 둘러보는 중이라서 저분이 스승 맞나? 이럴 수는 있어도 곧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류의 스승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곧 알겠고 내가 움직여 줄 테니까 그때 알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승님 딱 하면서 그때 이렇게 촛불도 밝히고 공연도 하고 막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습하려고 달라드는 거지. 스승이라는 자가 바르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살기가 다 좋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실력자가 안 돼. 그게 뭔 스승이라고 나와. 응? 이 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활동하는데 신나게 하면서 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살기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고 이 사회 옆으로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스스로 내가 죽지 않아야 돼. 자살을 없애야 된다. 이 나라에 자살이 없어지는 날, 이 나라에 자살이 없어진다는 건 이 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깝깝에 미친다는 소리고 대한민국의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자살 제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를 너희 손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류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가도 고개 들고 못 나갑니다. 앞으로 보는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자살 제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